바로 광주가 경제 자유구역에 지정이 된 건데요. 벌써부터 우리 지역이 이제 엄청난 성장을 이루지 않을까 지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박남원 광주시 일자리 경제실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드렸던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6월 3일 날 광주시가 정부로부터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풍요로운 광주를 또 주창하시는 이용섭 시장 1호 공약인데요. 그게 일단 실현이 된 겁니다. 이제 경제 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그 구역을 지정해서 그곳에서 기업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하고 또 규제 같은 경우는 완화시켜주는, 그래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기업하고 투자하기 훨씬 좋은 지역, 특별한 그런 경제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선정이 된 이 경제 자유구역 지구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광주에서 4개 지구가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빅그른 산업단지 한편 가는 쪽에가 있고요. 두 번째 AI 산업단지가 지금 첨단 과학위원 뒤쪽에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AI 산업단지는 인공지능 중심으로 이 다양한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적하는 지역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나주에 혁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전이 있고, 근데 이 한전과 연계된 이 남구 대촌 지역에 에너지밸리 2개 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빅그린 산단, 그리고 첨단의 AI 산업단지, 그리고 남구 에너지밸리 4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으로 보면 한 132만 평 되고요. 상무지구에 한 1.4배 정도 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 특색이 좀 있더라고요. 특화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지역별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이 자동차는 그동안은 기계 개념이 강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미래 자동차는 이게 전자제품이고 하나의 컴퓨터화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그린 산업단지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 자율주행차,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이 기계가 자체적으로 운전하는 이런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친환경차들을 부품을 생산하고 이런 기지로 육성할 계획이고요. 두 번에 이제 첨단 산업단지에 AI 인공지능 클러스터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기업과 연구소 이런 모든 시설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클러스터라고 하는데요. 전에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오셔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세 번째도 AI에 투자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광주가 대한민국 대표 AI 클러스터 이 집적 도시가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는 미래에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에너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또 생산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이 큰 과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 이 컴퓨터와 연계해서 생산된 에너지를 가장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들을 에너지밸리에서 중심으로 육성해 갈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광주가 광주형 일자리 그리고 AI 그리고 에너지 이 세 개의 또 첨단 산업과 아울러서 그것을 경제구역이라고 하는 기업하기 좋은 어떤 이 그릇에 다 함께 되면 앞으로 광주의 어떤 산업 발전이 크게 기대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청사진대로 그대로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지역 기업 또 우리 지역의 훌륭한 인재들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앞으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까요? 예, 이 경제구역이 지정됐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경제구역 내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기업들을 많이 끌어올 것인가, 투자 유치할 것인가, 또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잘 지원할 건가, 이런 일을 하는 이제 경제구역청이 현재 우리 부시장급으로 1급 조직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내년 초에 그 청이 발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여러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 또 행정기관들이 협업을 해서
경제구역청에서 다양한 기업 활동이 일어나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 경제 자유구역에 오게 하려면은 그 혜택 자체가 상당히 좀 달콤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그럼 경제구역에 어떤 그 기업 입장에서 혜택이 있느냐? 첫째는 기업 입장에서 비용을 줄여줍니다. 예를 네. 들면 그 제품을 생산하는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경우에 관세를 5년간 100% 감면을 해주고요. 또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하고 그 재산세를 15년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기업이 뭔가 연구 개발한다든가 사업을 할 경우에 다양한 현금 지원이라든가 그러니까 R&D 연구 지원들 해주고요. 네. 또 시설도 싸게 국가 시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 경비를 낮춰주는 거죠. 또 대신 이 기업 활동에 데 있어서 노동이라든가 외환 이런 규제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화국에서 그런 부분을 대폭 풀어줘서 경제화국에 내에서 기업을 하게 되면 적은 비용 부담으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뭔가 이런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외국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간에 우선 경제구역을 검토할 것이고요. 광주가 그런 경제구역으로 이제 지정됐다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내년에 개청 예정인 앞서 말씀하셨던 이 광주 경제자유구역청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은 인원은 공무원들이 일부 우리 시에서는 파견이 될 거고요. 왜냐하면 그쪽에 기본적으로 일반 행정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 이체를 전문적으로 잘 아는 이런 전문가들을 우리가 많이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그 조직에서 기본적으로 경제구역이라고 하는 구역을 관리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내외 많은 기업에 투자 유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투자된 기업이 그 계속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펼치는 것, 그게 경제구역청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곳에 말씀하셨던 이제 이 좋은 기업을 모셔와야 될 것 같은데 예, 누가 봐도 경쟁력 있고 아니면 누가 들어도 굉장한 기업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유치 전략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 광주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된 것은 광주시 어떤 전체 투자 유치 측면에서 큰 획기적인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 유치 전략을 다시 짤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투자 유치 전략을 짜되 현재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AI 산업, 또 광주형 일자리, 또 에너지, 융복합 산업 이런 우리가 강점이 있고 지금 육성하는 산업들하고 연결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투자 유치 과정에 있어서 지역의 여러 주체들, 그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들, 대학, 또 그리고 외국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과 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네. 1인이 특정 조직이 투자 유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집단 어떤 지성, 지혜를 힘을 활용해서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음식점이 소문이 나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광주 경제자유구역이 거기 가면 돈을 벌 수 있다.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리고 광주 경제자유구역과 광주 경제자유구 둘러싸인 광주시가 기업인 입장에서 또 근로자 입장에서 아주 살기 좋다.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미래에 더 많은 기업들이 네. 투자하고 광주에 문을 두드릴 걸로 봅니다. 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는 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게 기대 효과에 대해서 수치로 많이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이번 그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지역 전체 생산의 한 12% 정도가 추가될 걸로 보고요. 또 고용도 한 7.6% 정도. 그러면 이 전체 지역 경제에 있어서 1% 큰다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12%, 7% 이렇게 커진다는 것은 매우 큰 효과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지금 당장 실현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경제구역 지정된 하나의 기회고 이것을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했을 때 이런 성과들이 이제 과시화될 걸로 봅니다. 자,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됐고 하지만 이게 됐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이거를 잘 꾸려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패가 이제 좌우가 되는 거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